자, 우리 기본 동사 1번 첫 번째로 fall 봤고요. 두 번째로 stand 볼 거예요. 사실 fall하고 stand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원래 동영상 강의에다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빼고 다른 거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약간 번외편 느낌으로 다룰 수 있어서 좋네요. 자, 일단 stand 요거 볼게요. 제일 기본적인 의미 선다, 서 있다 이거죠. The speaker asked the audience to stand up. 여기서는요, 그 ask somebody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게 ask가 정말 많은데 이거의 ask 같은 경우에는 ask something 하면은요, 뭐에 대해서 묻다예요. 네. 근데 물론 ask 다음에 이제 뭐 그 ask after her 이런 식으로 after를 넣고 뒤에 사람이 오면은 누구의 안부를 묻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특수하게 변형되는 형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ask something 요렇게 하면 뭐에 대해서 물어본다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ask 다음에 for를 넣으면은요 이거는 요구나 요청의 의미예요. 네, 뭐를 요구한다 요청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He asked for my advice 이렇게 해서 내 조언을 구했다. 그러니까 내 조언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구한다, 요구한다, 요청한다 이런 거 할 때는 ask 다음에 for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ask 아까 나온 거 somebody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은요 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 혹은 요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의미일 때는 ask somebody to 부정사를 써요. 네. 그래서 그 ask의 기본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고자 하는 맥락이 뭔지에 따라서 형태를 잘 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하다, 요청한다, 그다음에 부탁한다.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이게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ask somebody to 부정사 이런 게 되게 많이 쓰여요. 특히 어느 맥락에서 많이 쓰이냐면은 왜 연구나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 결과 인용할 때, 그쵸? 그러면 이제 뭐 실험 참가 무슨 실험을 했다고 할까요? 실험 참가자들은 뭐 눈을 감고 60초를 세도록 뭐 요청 받았다. 이게 우리말로 되게 어색해요. 근데 이제 영어로 가기 좋게끔 패러프레이즈를 한 거라고 보시면 the participants 참가자들은 were asked 이럴 때 쓰는 거예요. To close their count 60 seconds with their eyes closed.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the participants were asked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면은 부탁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부탁을 했을 거잖아요. They asked the participants to count. 원래는 이럴 거였잖아요. 근데 participants 입장에서는 부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이런 식으로 부탁을 받았다, 요청을 받았다 할 때도 ask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수동태로 만든 다음에 to 부정사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아는 건데 ask를 설마 여러분이 안 배웠겠어요? 이거는 그 직접적인 그 책 이름을 얘기하면 되나 안 되나 우선순위 영단어에서도 나왔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participants 이런 거는 뭐 그 능땡 뭐 그죠 수능 능땡 뭐 이런 것도 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with their eyes closed 이런 거는 그 with their arms crossed 해가지고 팔짱을 끼고 해가지고 문법 시간에 뭔가 배우지 않았나요? 합치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를 합칠 생각을 하냐 못하냐 그리고 부탁받았다를 보고 be asked to 부정사를 생각하냐 못하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작문을 많이 해봐야죠. 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잘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사실 쓰기도 좀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많이 읽어야 되고 네, 아무튼 여기서는 the speaker asked the audience to stand up 그러면 청중들에게 to stand up 일어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거예요. stand up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일어서다 제일 기본이고요. A ladder was standing against the wal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치사 강의에서 다루지만 against는 제일 기본적인 뜻이
반대, 그죠? 저항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어디에 기대서, 그죠? 뭐 lean against 이렇게 해서 어디에 대고 이런 걸 때도 against를 써요. 그러니까 a ladder 같은 경우엔 사다리가 was standing against the wall 하면은 벽에 기대서 standing 서 있었다. 그러니까 사다리가 벽에 세워져 있었다. 벽에 기대서 세워져 있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선다, 뭐 한다 이런 거 하는 거는 뒤에 전치사나 부사만 잘 고르시면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Always try to stand up for your friends. 이런 거는 이제 stand up for.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약간 변화가 된 거예요. stand up 이게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for 제일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위해서. 그러니까 네 친구들을 위해서 일어서도록 항상 노력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일어서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옹호한다, 지지한다, 변호한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try to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뭐 하려고 노력한다, 애쓴다 하면은 try to 부정사를 거의 기계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try to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들어가는 게 이 문장에서는요. 친구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을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긴 하는데 그 결과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쓰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지 좋을지 어쩔지 모른다. 근데 일단 애는 쓴다. 그거예요. 그거 거기에 포인트가 가는 게 try to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네가 지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라. 이런 뉘앙스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다 하면은 이제 막 뭐 make efforts, 뭐 try to 이런 게 기계적으로 막 그냥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의미가 사실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그래서 try to에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일단 시도는 하고 애를 쓴다 거기에 포인트가 가 있는 표현이 try to예요. 그다음에 stand up for 이거는 일어서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옹호한다, 변호한다, 지지한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옹호한다, 변호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한영사전으로 옹호하다 이런 거 찾으면 아마 이거 나올걸요? advocate 이거 나올걸요? advocate 같은 경우에는 옹호하는 거는 맞는데요. 정말로 그 법정에서 그 변호하는 그런 맥락이 그건 굉장히 용례가 한정적이겠죠? 아니면은 뭔가 이제 어떤 cause라 그러는데 그 어떤 명분이나 대의, 그죠? 큰 뜻 이런 거를 이제 advocate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advocate, 뭐 environmental protection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advocate 그런 의미로 advocate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사람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그 내 목소리를 내주고 이런 거 할 때는 advocate를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stand up for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So always try to stand up for your friends 해가지고 try to의 뉘앙스 하고 stand up for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to get a better posture, stand tall and lift the shoulders up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posture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osture 같은 경우에는 자세라는 뜻이에요. So to get a better posture, 그러니까 더 좋은 자세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자세를 더 좋아지게 하려면 stand tall 이거는 stand 다음에 상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의 그 품사나 형태에는 형용사, 명사, 보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용사, 명사 이게 제일 일반적이고 전치사 구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ing, pp 뭐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근데 stand tall 하면은 tall 한 상태로 서 있어라. 결국에는 이렇게 등 펴고 꼿꼿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큰 상태로니까 결국에는 바른 자세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 stand tal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tand tall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허리 펴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stand tall 그 다음에 lift the shoulders up 이거는 이제 이거 아니고요. 어깨를 이렇게 그 으쓱하는 건 그거는 그 lift라고 안 하고 그거는 shrug라 그래요. 이렇게 움찔 으쓱하는 건 shrug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lift the shoulders up 하면은 이제 어깨 딱 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자세가 좋아지려면 바른 자세로 그러니까 몸 펴고 어깨 펴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stay strong, stand tall, and
be bold. 여기서는 이제 stand tall이 위의 문장에서는 정말 물리적으로 자세를 꼿꼿하게 이건데 밑에 거에선 약간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제가 유인물에서 이거 그 우리말을 당당한 태도를 지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자신감을 가지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자신감의 상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니까 stand tall 이건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되겠죠. Stay strong, stand tall, and be bold. 여기 나온 지금 stay, stand, 비동사 이거 다 뒤에 상태. 우리 왜 이 형식이라 그래서 왜 보어 나온다고 하는 그 구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stay strong 하면은 강한 상태를 유지해라. stay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머무르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서 strong한 상태에 머물러라. strong한 상태를 유지해라 이거고요. stand tall 이것도 이제 자신감을 가진 당당한 상태로 서 있고 그걸 유지하고 be bold. bold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왜 글씨 두껍게 할 때 볼드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두껍다, 크다. 그리고 사람 성격을 나타낼 때는 대담하다라고 해요. bol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꼭 부정적인 뉘앙스로 무모하다는 아니고요. 담대하게, 그죠? 의연하게, 대담하게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강인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자신감을 잃지 말고 대담해져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할 거는요. 사실 강인하게, 당당하게, 대담하게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게 부사처럼 해석이 되니까 strongly 뭐 이런 식으로 부사형을 쓰고 싶잖아요. 근데 stay, stand 그다음에 비동사가 뒤에 상태를 설명해야 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뒤에 부사형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그래서 stay strong 이 형용사 형태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tand tall 이게 진짜로 물리적으로 키 큰 자세, 그죠? 바른 자세를 얘기할 때도 있고 거기서 확장이 돼서 그죠? 그 자신감을 갖는다, 당당해진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확장이 되면 선다에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위치에 선다. 그래서 의견이 있다, 입장이 뭐다 이런 의미로도 stand를 동사 명사형으로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수준이나 양이 뭐뭐다 해가지고 통계치 제시할 때도 stand를 많이 써요. 어떤 숫자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고요. 유효하다, 변함없다. 그게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런 여기서 파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where do you stand on this issue? 이렇게 해서요. 이거는 첫 번째 의견이 있다. 직역하면 어디에 서 계십니까? on this issue. 이 문제에 전치사 on이 위에도 되고요.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란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이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stand가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stand가 의견이나 입장이라는 명사형으로 쓰이는 건 우리 작문할 때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서는 동사로 썼어요. The city stands 300 meters above sea level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진짜 그냥 서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아까 뭐 수준이나 양이 얼마다, 근데 수준, 양, 뭐 높이, 무게 이런 거 다 stand로 표현할 수 있어요. The city stands 서 있다, 있다. 그죠? 높이가 얼마다 결국엔 이거예요. 300 meters 300m. 근데 above는 기준선이 있고 그 기준선 위로예요. 네. 여기서는 sea level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로 300m 결국에는 해발이 되겠죠. 해발 3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높이는 해발 300m 정도입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President Trump's approval rating stands at 43%, up 6 points from December. 이거는 문장이 조금 길기는 한데요. 자, 일단 approval rating. approval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형이 이거겠죠. approve. 그죠? 이게 찬성, 승인하다, 혹은 승인하다, 동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찬성하고 승인하고 동의할 때는 approve of somebody나 something이 나옵니다. 이거 of 안 쓰면 틀리냐? 뭐 알아는 듣겠죠. 네. 알아는 듣습니다. 외국인들이 알아는 들어줘요. 발음이 정확하다면, 그리고 맥락이 분명하다면. 근데 of를 많이 써요. 네. 영어를 할 때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형태를 일반적으로 많이 쓴 형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외우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기 좋게 패러프레이즈를 할 때 이제 그때 좀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창의력을 발휘를 하려면 본 게 많아야 돼요. 보고 들은 게 많아야 돼요. 네.
맨땅에서 창의력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단어나 표현 외우는 것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과제예요. 그래서 approve of somebody나 something 요 형태로 쓰고요. approve의 명사형이 여기 나온 approval rating이에요. 네. 그래서 approval rating 하면은요, 그 대통령 지지율 얘기할 때 많이 써요.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대답에서 yes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대통령 지지. 그래서 approval rating 이렇게 가고요. stands at 43%. 전치사 as는요. 이것도 전치사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점이요. 특정 지점.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전치사 in, on, at 요게 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범위가 가장 작은 전치사가 at이에요. 그래서 in은 특정 공간 안에, on은 특정 면적 위에, 전치사 at은 특정 지점 위에 이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그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43%라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거예요. 직역하면. 그죠? 그럼 결국에는 그 대통령의 지지율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죠? 비동사로 써도 돼요. 네, approval rating is 43%.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근데 stands at 43%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다음에 comma하고 up 6 points from December 이렇게 돼 있어요. comma하고 up 혹은 comma하고 down 하면은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글로 써도 되게 무난한 문장이고요. 말, 글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한 문장에 그 언제 그 12월부터 6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그 추가 정보를 그냥 up 6 points 이렇게 해서 전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커마하고 dow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포인트만큼 증가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C and Z 이렇게 해가지고 전치사 at 지점을 나타내는데 그거랑 같이 쓰면 통계치 제시할 때 흔히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stand로 쓸 수 있습니다. 비동사만 알면 되지 뭐 이런 걸 추가로 알아야 되냐? 비동사만 가지고 해도 돼요.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것저것 그죠? 교육받은 사람 티를 조금 이런 데서 내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많이 쓰여요 이것도. 네. 그 다음에 My proposal still stands and I want you to consider taking i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stand가 아까 유효하다, 변함없다, 여전히 서 있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proposal 이거는 이제 맥락에 따라서 진짜 그 청혼이나 프로포즈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제안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프로포즈라고 그냥 할게요. 내 프로포즈는 여전히 stands 서 있어.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유효해 이거고요. And I want you to consider taking it. consider 다음에는요. 뭐뭐 할 것을 고려하다 할 때는 ing예요. 네. 왠지 consider to 이게 입에 짝짝 붙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써요. 네. 그래서 consider ing 요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그래서 I want you to 그러면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consider 고려를 해보는 거죠. 뭘 고려하냐? taking it 내 프로포즈를 받아주는 거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consider 같은 것도 기본 동사인데 강의 그 동영상 강의에서는 별도로 안 다뤘어요. 이게 좀 확장된 표현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그냥 고려하다, 검토하다. 근데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로 뭐뭐 할 것을 고려하다 할 때는 그냥 ing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e member countries decided to establish a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tanding 이렇게 해서 여기선 형용사처럼 쓰였거든요. standing committee 이렇게 하면은요 항상 서 있는 상설이에요, 상설. 네. 그러니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 아니고 상설. 그다음에 뭐 상임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standing 해요. 아니면 뭐 현직 이런 거 할 때도 standing member 이런 걸로 standing 쓰기도 해요. The member countries 하면은 여러 국가들이 가입한 어떤 기구나 조직이 있겠죠. 회원국이 됩니다. 회원국들은 decided to 뭐뭐 하기로 했어요. establish 이런 거는 그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동사는 아닌데요. 외워두셔야 하는 동사예요. 어떤 거를 기구나 어떤 조직을 설립하다, 설치하다 이것도 되고요. 어떤 법이나 제도를 확립하다 이것도 되고요. 무언가를 세운다예요. 네. 그래서 on finance니까 이것도 뭐뭐에 관한이죠. 재무에 관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말에서 회원국 이거는 진짜 그냥 1대1로 떨어져요. 그죠? 회원국을 뭐 영어로 달리 뭐라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뭐뭐 하기로 했다. 이것도 보통의 경우에 그냥 decided예요. 네. decided를 할 거냐 뭐 have decided 뭐 시제 정도 고르면 되고요. 기구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establish 거의 굳어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standing 같은 건 이제 찾으면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finance는 그냥 재무, 그죠? 이건 그냥 거의 굳어져 있는 1대1 대응이 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의미 단위를 잘 끊어서 조합을 어떻게 하냐 그 문제인 거죠. 생각보다 영작이 그렇게 막 어렵거나 넘사벽인 거는 아니에요. 다음에 장문 해볼게요. 성평등의 측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거는요 사실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은 성평등 우리는 성평등에 얼마큼 와 있을까요? 이거예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뭐 이런 거거든요. 성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건데 자 일단 성평등은 영어로 gender equality로 갑니다. gender equality 이렇게 가고요. 뭐뭐의 측면에서 이런 거 할 때는요 전치사 in만 쓰셔도 되고요 in terms of 요거를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뭐 우리의 입장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현재 위치나 현황이 어디일까요? 이런 거 할 때 stand 쓰시면 돼요. stand 써서 한번 해보세요.